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목요일이고요. 네. 눈뽕 맞았어요? 네. 오바들 하시기는 어디서 배워왔어? 이런 거. 네. 자, 한사발님, 마음의 풍요님, 안악님, 네. 그리고요, 주은님, 갑돌이님 오셨어요. 네. 지금은님, 이나님, 혹부리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이나님, YJ님, 류준영님, 각시풀님, 팥코코넛님, 부저스통님, 예쁜 하늘님, 맑은 하늘님, 빨강 루시님, 주원맘님, 1톤짜리 황금님, 이영란님, 빨봉 가즈아님, 행복한 뜨은기님, 별콩님, 써니쌤님, 오늘 누리호 발사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유연한 리치님, 둥천사님, 행복만땅님, 긍정무한님, 빨강망토님, 송혜님, 풍류부자님, 어서오시고요. 나는 대박이다님, 전설의 복보이님, 어서오세요. 네. 미간론자님, 눈이. 네, 오키님, 어서오시고요. 김엠비님, 김인성님, 유니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전설의 복부인님 마른 것 같아요. 진짜? 글쎄. 네, 살은 찌고 있는데 어디로 쪘을까 그럼.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박정숙님, 추미래님, 네, 양벌의 사탕님, 이세연님, 이장님도 오셨네. 와, 그래요. 네. YHL님 어서 오시고요. 안 말랐어요. 살쪘어. 왜 이래? 다들 여자들한테 하는 인사들 하는 거야. 어머 자기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말랐다. 뭐 이런 거칠은 인사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런 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괜히 여자들끼리는 그런 말 하더라. 네. 어머 자기 마른 것 같아. 마음에 드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백호님, 마카님 어서 오시고요. 야생호랑이님, 헤일로님, 평범한 부자님도 반갑습니다. 네. 헬스케지기는 무슨 헬스케죠? 네. 요즘에 힘들어서 그런가요? 네. 요즘에 막 그런 게 있다. 요즘에 그 쌀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많이들 가입하셔가지고 네. 쌀 좀 사게 해주세요. 네. 해피식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전영수님 어서 오시고요. 휠라 때문에 마를 일이 뭐가 있어요? 휠라 좋은데? 휠라 좋잖아. 네. 자, 여러분들 이 휠라를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그때 제가 이거 언제 말씀해 드렸지? 이게 화요일 날이었던가요? 무방 때? 네. 그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는 의심하라 그랬잖아. 의심. 자, 지금 이 외국인들 쓰고 봐봐요. 그날 조금 팔아먹었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매수한 거 보면 더 많이 쳐올렸어요. 더 많이 샀어. 이 뭐 물타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의심하는 거 정황이 그대로 포착되지 않습니까? 얘들 왜 판 거야? 그때? 왜 저렇게 나쁘게 나온 거야? 왜 역상장이라고 해? 왜 리포트 나쁘게 나왔어? 개인들만 엿먹었잖아요. 네. 여기서 누가 엿먹은 거야? 다 개인들만 엿먹은 거지. 네. 선한주지님 어서오세요. 가치나님, 헤일로님 반갑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 이게 정황은 없어, 사실은. 그죠? 네. 이세연님 어서오세요. 여러 닉네임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거죠. 잘 오셨어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급락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하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어떤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인지 봐야지 돼요. 뭐 물론 초기에 하락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의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주가가 내려갈 때는 그 반대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황마선님 어서 오세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뺀 걸까? 오늘 왜 판 걸까? 아니 팔지도 않는데 주가는 왜 내려가는 걸까? 아니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왜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5% 올라왔다고 막 미친듯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6% 내려가고 5%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 빠진 만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많겠지. 석삼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이하면 되겠어요? 주가가 더 내릴 거라면 절대로 매수하지 않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할 때 이 하락을 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저렇게 하락이 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꼭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누리호 발사 봤죠? 누리호. 김시출님 어서오세요. 누리호가 발사가 되면서 마음을 졸였을 거야. 왜냐면 성공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 누리호요. 30%밖에 안 된대, 성공 확률이. 네. 근데 딱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공할 줄 알았죠. 네. 물론 성공은 아니야. 왜냐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위성을 딱 끄집어내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지 않았대. 그래서 뭐 이제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비치로 테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위쪽에서 뭐 궤도를 돌리든 말든 그거는 별로 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거는 진짜 위성을 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 그죠? 진짜 위성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더미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죠, 모형. 모형을 가지고 와서 딱 뚜껑 열려가지고 발사되는 것까지, 위성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까지가 이번 실험의 목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다 돼버린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뭐 궤도를 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거기까지 올려가지고 위성을 꺼내는 데까지 성공했어. 성공했다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로켓가 1단, 2단, 3단까지 분리가 되고 위성을 꺼내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럼 뭐예요? 성공이지 뭐. 자, 그럼 비추로테크가 도대체 뭔 상관이냐? 얘가 1단 발사체, 즉 우리 그 액체 엔진 봤죠? 75톤짜리 4개. 여기에 참여를 했죠. 비츠로테크의 100% 자회사, 즉 비츠로테크에서 물적 분할이 된 비츠로 넥스텍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츠로테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물적 분할된 회사가 있어요. 얘가 이 발사체에 참여를 한 거죠. 네, 그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 분리 성공. 사실은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근데 넘어갔잖아. 시간에 의해서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지금 이 누리호 관련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성, 뭐 우주 또는 뭐 미사일 발사 등등에 대한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비츠로테크는 누리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년 5월에 다시 진짜 위성을 싣고 발사하겠다. 뭐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알아서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사실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 발사를 딱 보고 나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잖아요. 네.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잘 한번 해보자. 이제 우주 강국이다.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다.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물론 뭐 고체 연료 관련해 가지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이거나 뭐 LIG 넥스원 네 이런 애들이 이제 고체 연료 관련한 종목이니까 얘네들도 시간에 보시면은 굉장히 잘 올라갔겠죠. 한번 볼까요? 얘들은 시간을 확인 안 해봤어요. 내가 안 사서. 근데 4.8%예요. LIG 넥스원. 네,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 얘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참여를 많이 해서 지금 9.5%예요. 그 다음에 AP 위성 같은 경우는 네, 시간의 상한가. 비츠루테크는요. 시간은 5.8%. 상한가에서 좀 내려왔어. 왜냐면은 이제 뭐 실패냐 성공이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1단 발사체에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일단 내일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뭘까? 우주항공주가 내일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미리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지금 주가가 내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누리호가 실패를 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게 되면 대박이고 실패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일단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왜냐면 발사하다가 일단 뭐 분리도 안 되고 그냥
떨어져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발사를 일단 하게 된다. 정상 궤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까지는 사실 리스크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30%의 확률이니까. 근데 1단 발사체. 근데 예전에는 그 엔진이 하나만 가지고도 올라갔단 말이야. 나로호 때는요. 물론 러시아 거지만. 근데 이번에는 75톤짜리를 4개나 갖다 붙였어요. 당연히 성공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된 거지 뭐. 네. 그럼 된 거예요. 아, 이거 되는 거다. 우리 기술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탔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할 가능성이 많겠죠? 갭 상승하고 나서 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는 결정하시면 돼. 나는 단기로 보고 그냥 팔 것인가? 장기로 보고 그냥 내년 5월까지 쭉 가져갈 것이냐? 내년 5월까지 충분히 승산이 있죠. 왜냐면 진짜 이거는 시험이었고 내년 5월에 2차 발사는 진짜 위성을 싣고 간단 말이야. 200km짜리를. 불가능할까? 지금보다 더 나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진행돼. 정부 지원도 많이 들어오겠죠.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도 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걸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은 수익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뭐 사실 비추르테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매수를 또 막 이렇게 진행해서 그렇지 사실은 저 밑에서 산 거라서 이것도 뭐 손해보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와서 사야 되나요는 늦은 거고, 그죠? 내일 갭상승할 때 살 거예요. 그러면 늦은 거고, 네, 이제 상황을 보고, 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온다거나, 그럴 때 뭐 매수할 타이밍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요, 뭔가 이슈가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야 되는데, 미리 사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항상 리스크지, 뭐, 리스크. 우리나라가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성투사의 구독자 수를 올리는 거. 이걸 왜 못하더라고? 왜 구독자 수가 아직도 12,000이야? 네. 왜 아직도 12,000이지? 네. 이걸 왜 안 하는 거지? 네. 희한하네. 네. 덩크신님, 네. 레드오크님, 빨강마녀님 어서오시고요. 네. 카오님도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그리고 보리스타님도 반갑습니다. 남편분은 같이 실어 보내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근데 뭐 스페이스 X에다가 실어 보내세요. 그 테슬라 거 있죠?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돈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겠지? 네. 네. 뭐 그러시든가. 그 남편분도 혹시 듣고 계시나요? 아, 가만있어 봐. 남편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 와이프도 같이 실어 보내도 되나요? 네, 서로 막 딴 방송 가가지고 네, 서로 실어 보내기 그런 거 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미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를걸? 네. 잘 따져봐요 오늘. 누가 우주로 가느냐는 네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난 지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제 한 단계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우주 시대를 열어간 게. 이거 겨우 미사일 하나 발사했을 뿐인데, 로켓 하나 발사했을 뿐인데 세계에서 7번째.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우주항공 기술이. 근데 이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년 만에 순수한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정부에서 당연히 적극 지원을 해주겠지. 그러면 관련주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미 뭐 내일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생각보다 안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의 어떤 포지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누리호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상황, 뭐 마지막까지 정상 궤도 진입해서 이런 까지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한 90%는 성공했다 볼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얘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호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접근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날 때도 안 팔고 계속 그랬던 건데요. 네. 누리호 발사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추세를 믿고 가는 거 아니면 뭐 재료를 보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치나님, 대목님, 삼형제맘님, 천년사랑님, 주신님, 하늘지기님, 인내와꿈님, 행복주의님, 정민 태연아빠님, 희망으로님, 해피테니스맨님도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누리호 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시간에 고려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내일 한번 기대해보자. 수익 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손실 났었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 또 좋은 거고요. 네, 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지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누리호 발사나 아니면은 저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힐라 홀딩스 같은 것들도 당연히 오늘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게임주야, 게임주. 게임주요. 도대체 게임주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진민철님, 적선지가님 어서오세요. 게임주 왜 이렇게 올라가? 오늘 이거 14만원 종가 찍어버렸네. 종가 기준 최고가. 아, 나 진짜 요즘에 얘 때문에 그냥, 네.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네. 이거는 우리 아들 계좌에 있고, 제 계좌에도 있고, 여러분들 월급 종목이니까,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비중을 조금밖에 안 실었다 하더라도, 뭐, 수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중까지 한 종목이에요? 아시죠? 무중까지 했어. 원래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 무중까지 해가지고 200주가 됐어. 그래서 나는 원금을 뺐지만 수량은 그대로야. 네, 이 위메이드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게임주의 대장으로 거의 등극하지 않았어요? 물론 펄 어비스가 시총은 더 커요. 시청 덕후 오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올라가서, 네,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부터 시청이 좀 크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시총 지금 3등까지 올라갔죠. 7조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도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갑니다. 뭘로 돌아가요? 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주도주는 뭐가 들어갔었죠?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는 주식, 꼭 사야 되는 주식, 뉴스에 빠바바바바박 실리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배터리 소재 아니요. 배터리 소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네. 요거, 그 다음에 LNF. 네. 그죠? 네. LNF. 그 다음에 천보. 얘들 다 시총 상위권에 들어간 애들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뭐, 7만원짜리가 막 30만원, 천보가 30만원 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근데 이게 7만원이 30만원, 28만원 갔으니까, 4, 7에 28, 4배 올라간 거죠. 시총 2조 8천이니까 나누기 4 하면은요. 4, 6에 24, 4, 7에 28, 7천억짜리가 2조 8천이 된 거야. 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너무 올라간 주식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미끼 상품이 되죠. 보통 보면 리포트가 안 쏟아지다가 막 쏟아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막 들어가는 자리겠죠. 저런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더 사고 싶거나 막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추격 매수를 하거나 막 다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들 꼬시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위치에서 들어가면 꼭 물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종목진은 여러 번 해드렸지만, 자,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망가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일단 보유하셔도 괜찮아. 그렇지만 신규 매수 들어가면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위메이드는 가상화폐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뭐 가상화폐,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돈으로 만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뭐 미르2인가 뭐 그 게임이 또 동시 접속자 수가 아주 뭐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또 8천만 원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타고만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죠. 시류 편성은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위메이드를 내가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거 사면 안 돼. 근데 게임주들은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왜냐면 게임주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 올라가. 뭐만 빼고요. NC소프트만 빼고요. 얘만 빼고요. 근데 우리가 게임 하면은 가장 먼저 뭘 생각했어요? NC소프트. NC소프트 물려 계신 분들 아직도 많겠죠. 나는 게임이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거는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 주도주가 이제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NC소프트에서 뭘로 바뀌었어? 펄로비스로 바뀌고 위메이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주 잘 봐요.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덜 올랐지. 네, 이건 덜 올랐어요. 근데 뭐 게임빌 이런 것들 뭐 9%대 막 미친듯이 쳐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요?
아, 몰라. 아, 그냥 게임이라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때문에 올라가요? 뉴스 보면 다 나오겠죠. 뭐 실적이 좋아진다느니 아니면 뭔가 뭐 이슈가 있다더니 뭘 했다라느니 뭐 등등등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오늘 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제2의 위메이드 가능성이 있대. 이런 위메이드가 지금 대장이란 이야기예요. 네. 가장 많이 올랐지. 사실 펄 어비스는 원래부터 등치가 컸지만 위메이드는 등치가 큰 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몇 프로 올라간 거야, 지금? 무중까지 감안하면 700% 올라갔어요. 700%. 2만원에 샀으니까 14만원이면 700% 아닙니까? 7배 올라갔어요. 미친듯이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이게 대장주가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게임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막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에 오늘 썬데이 토즈가 얘는 애니팡 회사예요. 나는 이 종목 되게 좀 답답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가 잘 안 나오니까 아이씨 뭐 이런 게 다 있냐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썬데이 토즈 오늘 9% 올라갔죠. 최근에 이제 이 N자 파동 잘 기억하세요. 이런 포지션, 네,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패턴들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어제 또 매수가 들어갔죠. 어제야 그저께야 하여튼 매수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냐면, 얘가 애니팡이었어요. 애니팡 아시죠? 애니팡팡팡, 그 동물 대가리 이렇게 맞춰가지고 터트리는 거 있죠. 잔인한 게임 하나 있어. 그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그런 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쫙 줄 맞추면 지들이 막 얼굴이 막 터져 막. 야, 그 소대가리 이런 것도 막 터트리고, 야, 씨, 잔인한 게임이죠.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 애니팡을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돼. 네, 그래서 게임 자체가 조금 루즈한 것도 있었지만 종목 자체도 굉장히 지금 지루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근데 얘가 뭘 했지? 최근에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게임 회사를, 네, 카지노 게임 회사를 인수하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최근에 게임사들이 열내서 인수하거나 지금 그 확장하고 있는 것이 이 카지노 쪽, 온라인 카지노 쪽 게임을 자꾸 개발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카지노 열풍이 불었어. 그래서 지금 얘가 썬데이 토즈가 카지노 회사를 회사가 아니지 카지노 게임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쪽으로 지금 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잘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또 들어가는 거죠. 게임주들이 잘 올라가는 상태에서 아, 지금 애니팡으로 답답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뭐 카지노 관련한 카지노 게임 이런 쪽으로 뭐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얘가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카지노 게임이요, 이렇게 RPG 게임처럼 뭐 이렇게 뭐 몬스터 때려잡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카지노 같은 부분들은 약간 뭐라 그래요? 이제 뭐 맞고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포커를 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 네, 이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콜, 따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합, 따당, 해보신 분이 있어요? 네. 쪽!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럼 뭐 막고를 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또 은근히 또 결제가 많이 된대요. 진짜 돈을 하는 것처럼. 뭐 어디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카지노 게임에 돈이 좀 개입하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대요. 현금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금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게임하고 딴 거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도박 사이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냥 순수하게 즐기는 게임으로서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 도박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해요. 그죠? 뭐 즐기는 게임을 해서 맞고 뭐 포커, 훌라, 바둑이 뭐 등등등 많이 있겠죠. 네, 도리지꽃땡 섰다 뭐 등등등, 네,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즐기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애니팡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야. 네,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애니팡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럼 지금 기업 자체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뭐 돈도 제법 있고요. 회사가 돈도 제법 있어요. 한 1,000억 정도 지금 현금 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제법 있는 데다가 지금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요. 네,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카지노 회사가 또 싸게 샀어.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기업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자, 게임주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게임주들이 누가 뭐라 해도 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
왜냐면 전기차 소재 쪽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 올라가다 또 떨어지죠. 외국인들 뭐 이렇게 다 매도하고 있어요. 그건 다 지금 차익 실현이라 보시면 돼요. 차익 실현에 들어가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따지고 보니까 다음에 내가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딱 보니까 위메이드나 이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갔어. 얘가 지금 실질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 NC소프트 때문에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NC소프트만 뒤지는 거고, 여기 있던 자금들이 또 다른 게임주로 넘어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얘네들이 막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애들도 한번 가볼까?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이 터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직 게임중 그래서 들어올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걔네처럼 될 수도 있겠죠. 반도체 뭐 배터리 소재나 이런 것들처럼 게임주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뭐 지금 중국에 뭐 파노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요.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다 떠나서 일단은 시장에 어떤 그 관심이 쏠리게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대장이 출발을 해. 와, 쟤 왜 저렇게 잘 가?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딱 여기서요. 전기차 막 잘 가. 왜 이렇게 잘 가? 그럼 뉴스가 나오겠죠. 빠라라랑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 엄청나게 잘 간다. 그러면은 이쪽 산업에 대한, 이쪽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관련주들이 뚜루루루루룩 나오겠죠. 얘들 중에 못 간 애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뭐냐면 테마가 형성이 돼요. 원래는 한 놈이 치고 나가는데 그 이후에 테마가 형성돼. 지금은 게임주 테마가 형성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하나를 걸고 들어가. 진짜 우리 맑은 하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강현실로 된다. 그러면 메타버스 되는 거야. 네. 메타버스 되는 거야. 게임도 메타버스. 뭐 지금 어차피 뭐 게임 전부 다 AI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증강현실 뭐 이런 거 다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테마가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은 게임들이 우르륵 떠. 야, 메타버스로. 위메이드처럼 네, 뭐 코인을 연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다. 가상화폐 관련주로 위메이드가 또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게임의 어떤 아이템, 화폐 등등등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터지는 게 이제 무궁무진하죠. 왜냐면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은 재료를 만들어내는 게 기자들의 일이잖아요. 왜 올라가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가는 왜 올라가요? 간단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매수를 들어오냐에 대한 이유는 사실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쌀 때 사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자극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걸고 있는 거 뭐 사돈네 8촌이라도 걸어가지고 만들어야 돼. 옛날에 얘가 뭐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란다. 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다 접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냐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미 올라오고 난 다음에 뉴스가 터지는데 모든 주식들은요, 올라가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 항상 조짐이 생겨요.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주가의 상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상태로 변하는, 즉 추세가 바뀐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 네, 종목 진단은 안 돼요. 네, 김혜경님. 네, 회원방에서 뵙는 건 좋은데 종목 진단은 제가 못 해드립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냥 막 꺼집어내서 말하는 건 상관없는데 종목 진단은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자, 금리 인상 알고 있잖아.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돼요, 안 돼요? 이제 금리 인상 이거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죠? 금리 인상 됩니까, 안 됩니까? 금리 인상 됩니까, 안 됩니까? 주식과 도박의 차이는 극명하죠. 주식도 도박처럼 하면 도박이 되는 거야. 투자냐 투기냐죠. 투자냐 투기냐. 네. 투자냐 투기냐. 투기는 도박이 들어가요. 투자는
도박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투자고 어떤 식으로 하면 투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투자고 어떤 식으로 하면 투기입니까? 목표가 있어요. 네.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요. 지금 당장 또는 뭔가 그런 어떤 이윤축으로 위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투자를 많이 하죠. 불확실성에. 자,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 도박에선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바둑이를 하는데 아니면 바카라를 하는데, 바카라도 뭐 그 루틴 맞춘다고 막 이렇게 난리들을 치는데, 뭐 동그라미 X표 쳐가지고 뭐 딜러냐 뭐 플레이어냐 이런 것들 하시는데, 이거 다 하시면 안 돼. 뭐 마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곱하기 더 치고 막 다 부러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고는 있어야 돼. 하진 않더라도. 자, 이거를 뭐 분석을 하고 있어. 뭐 표를 그려가지고 뭐 X가 3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동그라미겠지. 개소리요.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런 거는 없어요. 하시면 안 돼. 네, 내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 공부 많이 했어요. 도박에 대해서. 네. 모르는 도박 없어요. 다 할 줄 다 할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네, 바카라도 사실은 돈을 여러분들이 쉽게 벌 수 있어요. 다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돈을 잃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돈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바카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자꾸 내. 욕심을. 그 다음에 고집을 부려. 고집을. 네. 자꾸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나는 동그라미 치는데 계속 X 나와. 계속 잃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 끝까지. 그러다 오링 나요. 끝까지 안 나와. 동그라미는. 왜? 내가 호구로 찍혔거든. 그 다음에 내가 X로 딱 바꾸는 순간 동그라미 나오지. 골 때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X가 나올 수도 있고 동그라미 나올 수 있다. 하지만 X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그럼 여기다가 6을 걸고 여기다 4를 거는 게 투자야. 확률이 높은 곳에 더 많이 거는 거. 도박도 이렇게 하시면은 돈을 벌게 되죠. 돈을 잃을 일은 없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지. 왜냐면 주식은 정해져 있어. 주식은요. 기업의 가치는 뭐에 수렴한다? 실적에 수렴한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일단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돈의 화폐 가치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이거는 100%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 뭐 살아남는 기업이야. 화폐 가치는 떨어져. 그러면 내가 계속 10,000원의 주가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가는 거야. 100% 간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회사 사장님 뭐 돈 들고 튀는 뭐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그냥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그런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나무 밑에 걸어가고 있는데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회사 사장이 돈 들고 튀어서 횡령 배임 해가지고 회사가 문 닫아버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대기업은 이런 거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자, 그래서 잘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했어. 지금 잘 못 가. 시장 상황 이상해서 좀 내려갔어.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도박은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왜냐? 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를 치게 돼요. 네. 여기서 매도를 치게 돼. 근데 내가 확실하게 믿고 가는 주식들은요, 갖고 있다가 떨어지잖아? 그럼 뭘 하죠? 야, 더 사자. 야, 이렇게 좋은 주식이 박앤세일을 하네? 더 사자. 이게 가능하거든. 이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예요. 손실나면 빨리 팔아치우고 다른 쪽 강력한 쪽에서 빨리 복구하자. 무조건 빨리빨리가 들어가 있어. 빨리빨리. 도박도 빨리빨리. 또 한 가지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략을 짭니다. 저는 10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원금을 빼요. 나머지 그냥 공짜로 놔두고 원금 뺀 거는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고 팔고를 하면서 전략적인 걸 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뭐 저는 이제 어차피 들어간 돈은 안 빼는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종목의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등등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도박은요, 내가 1,000,000원 가지고 만약에 1억을 따잖아. 그럼 이 1억을 가지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요거를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00,000원을 가지고 1억을 땄어요.
그러다가 이제 8천만 원이 되잖아. 그럼 내가 2천만 원을 잃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8천만 원으로 원금 1억을 맞추려고 또 해. 그러다가 4천만 원 부러지다가 결국에는 돈 다 잃어요. 그러면 열받아. 그럼 나는 1억 1천만 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빚을 내가지고 또 해요. 그래 또 부러져요. 또 부러져. 또 부러져.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처음엔 다 벌게 해줘요. 네. 처음엔 다 벌기도 해. 그리고 처음부터 손실 보면은 사람들이 도박에 미치지 않거든요. 네. 처음에는 다 100만원, 200만원, 한 500만원 이렇게 벌어. 강원랜드 가면 다 그렇게 벌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서, 거기서 도박의 가장 큰 명언은 이게 있습니다. 멈추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멈추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잃었든 땄든 멈춰라. 그러면 네가 이긴 거다라고 되어 있어. 잃든 따든 멈추지 못해서 다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거거든요. 멈추시란 말이에요. 도박은 멈추지 못하는 게 문제야. 주식은 멈출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도박은 짜릿하고 투자는 더럽게 재미없지. 지루하잖아. 열받잖아요. 아우 도대체 언제 갑니까? 아 기다리세요. 언제 갑니까? 기다리세요. 몸에서 사리가 막 생겨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지금 뭐 시장이 이제 많이 내렸잖아요. 시장이 지금 3개월째 내렸다가 이제 조금 올라갔잖아요. 요 조금 사이에 계좌 많이 회복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계좌 좋아졌죠.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 내가 안팔기 잘했어 이런 생각들 지금 좀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요 막 이렇게 10%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20%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오늘도 급등주도 몇 개 있었어. 뭐 10몇 %씩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에서 저는 매도를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주가 이렇게 있다가 좀 떨어졌어. 그러다가 한 20%, 어제도 한 25%짜리 있었고 오늘도 20% 넘는 거 있었죠. 야, 근데 한 25% 올랐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뭐 플러스 한 6%에 끝났어. 아 25%에 팔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거.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거. 이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물려서 지긋지긋한 게 팔아먹으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옆으로 쓰거든. 조금 올라가거나 뭐 좀 내리더라도 그냥 거기서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나 그냥 가겠다 이 얘기야. 근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퍼날려요. 이것들은 다 뭐냐면 못 참고 파는 사람들이야. 아, 이민숙 님이 공지철 아내분이세요? 그러세요? 어서오세요. 얼떨결에 실명 공개? 네. 어서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들이 내가 버티기 너무 지루해. 야, 20% 넘게 올라갔었는데, 이거를 안 팔고 있으니까, 야, 수익 났었는데, 다시 마이너스니까 막 속이 타고 막 앉아보지 못하고 들썩들썩하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지나고 나면 다 그 위로 올라가 있어. 주식이 그래요. 이거 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뺏기는 거야, 다. 이 투자라는 것은 이런 함정들이 있어요. 저런 구간들을 다 거쳐야 돼. 그래서 투자가 끝나면 다 부처님이 돼. 머리가 다 뽀글뽀글 말려,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몸에서 사리가 먹는. 그게 투자예요. 투자예요. 거기에다가 또 저런 건 있겠죠. 뭐 도박하고 좀 더 다른 점은 도박은 뭐 계속 그냥 막 네. 예전에 이런 거 봤어요. 1억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오링이 났어. 도박하러 갔는데 그래갖고 열받는 거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뭐 지인들한테 막 전화를 해요. 막 야 돈 좀 줘라, 돈 좀 줘라. 근데 다들 이제 돈 안 주지. 그러다가 야 나 지금 죽는다. 진짜 돈 좀 줘라. 그래갖고 어찌어찌 갖고 한 200만 원을 빌렸대. 입금이 딱 통장이 되는 순간 세상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왜? 이 200만 원으로 다시 도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1억 원 잃어버린 건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도박이야. 이거 미친 짓이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재미로 뭐 좀 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요. 카지노 이런 데는 절대로 재미로라도 쉽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돼. 도박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투자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지만 도박은 내 미래를 없애버려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도박은 멈추는 게
투기는 멈추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을까?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내가 뭘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어? 게임도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는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투자를 할 때, 주식이란 걸 할 때, 사실 3개월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리저리 할 필요 없어. 예.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믿고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얼마만큼 믿고 가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급등하는 것들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급등하고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 견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못 견뎌야 한다고. 근데 이거 다 과정이에요. 다 지나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잖아. 그죠? 내가 잘 몰라서. 복만 레이디님 어서오세요. 내가 잘 몰라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아, 맞아. 금리 인상하다 말았지? 맞아요. 자, 금리 인상 된다, 안 된다? 오, 우리 별이야님 아주 잘하셨어요. 네, 제가 삼천평 가면 원래 돌아오지 못해요. 너 이번 너무 많이 갔나봐. 금리 인상.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된다. 이거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우리 단풍이도 아는 거야. 야, 단풍아, 금리 인상 되냐? 말! 네, 그렇지. 뭘 그런 걸 물어보냐? 하잖아. 금리 인상 된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돼? 금리 인상 수혜주 사면 되잖아요. 대신에 금리 인상 언제 돼요? 우리나라는 뭐 이번 년, 뭐 지난번에 했고 이번 달에 다음 달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예. 미국 금리 인상은 내년 9월이 70% 정도 확률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인상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혜 받을 만한 부분은 별로 없을 거야. 미국이 금리 인상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되겠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주는 뭐지? 은행, 보험, 네. 간단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보면 돼? 금리 인상 될 때까지요. 금리 인상 되고 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두 번째도 나오겠지. 그럼 그때까지 보면 돼.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그래서 저는 금융주를 실질적으로 뭐 매수를 하거나 막 이렇게 추천을 잘 드리지 않아요. 이 보험주 하나 갖고 가. 우리 보험주 하나 갖고 가. 대신에 말씀으로는 많이 되죠. 이제 방송 중에서 이제 뭐 유료 방송을 할 때라든지 뭐 그러면은 뭐 기업은행이나 KB금융이나 네. 뭐 신한지주나 네. 은행주도 하나씩 갖고 가시라고. 왜? 금리 인상 되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다? 장기 투자를 가야 된다. 현대해상도 마찬가지예요. 수혜를 반드시 볼 수 있는 기업이야. 장기적으로 가셔라. 내려오면 계속 사라. 그게 언제부터? 올 초부터. 야, 올 초에 금리 인상을 예상해가지고 이런 거 사서 장기적으로 지루하게 갖고 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금리 인상 돼, 안 돼? 돼. 그러면 그거 사. 주가가 떨어지면 어차피 돼, 안 돼? 돼. 그럼 더 사. 그 이해되세요? 나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고배당주. 그러면 고배당주? 배당 줘, 안 줘? 줘. 그럼 사. 떨어지면 배당 더 많이 받겠네? 더 사. 이런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현대해상도 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어떡하죠? 더 사세요. 떨어지잖아요. 더 사세요. 싸졌네? 그러면 가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뭐 우리금융지주? 네,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니? 네? 한국전력은 금리랑 관계없습니다. 네. 원전 이런 거 관련 있겠죠? 뭐 우리금융지주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주캐피탈아뇨. 네. 아주캐피탈은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나 이 종목 진짜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또 이게 나올 줄은 이거 52주 신고가요. 네. 미쳤어. 아주캐피탈은 지금 차트가 없어졌어요. 네, 기업이 없어졌어.
없어졌으면 상패냐? 아니죠. 여기 흡수합병이 됐어요. 우리금융 지주로. 그래서 이 아주캐피탈이 작년에 배당을 개떡만큼 줬어요. 개똥만큼 줘가지고 아이씨 더럽네 막 그런 데다 주가까지 막 떨어졌거든. 아씨 열받네 막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2018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계속 모아갔거든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야. 나는 이 종목 계속 모아갑니다. 왜? 배당을 잘 주더라고요. 배당도 잘 주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 같이 가시려면 같이 사세요. 나 이거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여름쯤 되니까 뭐 아주캐피탈로 뭐 인수되네 어쩌네 막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배당도 잘 안 줘서 작년에 아씨 올해도 배당 안 주면 팔아버릴 테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배당을 얼마 준대요? 830원인가? 네 준다더라고. 800원 정도 준대요. 현재가 대비해서 배당률만 6점 몇 프로에 6.2%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올라가서 6%대예요. 일단 배당이 6%대. 배당만 6%대요. 그럼 이 배당을 처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까? 배당 6%라는데 주가는 그래서 올라가죠. 배당 6%밖에 안 되지만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간 건 몇 프로 올라갔어요? 한 12%, 13% 올라갔어. 와, 씨. 이쯤 되면은 배당 안 받고 그냥 시세차익만 얻고 팔아도 돼. 근데 저는 배당을 잘 준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 그냥 가지고 갈래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평당가 10,000원이에요. 나 배당 8% 받을 거야, 아마. 금리 인상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금융주니까 수혜를 받겠죠. 야, 좋네. 네.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미리 사는 거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미리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여행주나 뭐 위드 코로나 돼요, 안 돼요? 위드 코로나 돼요, 안 돼요? 해외여행 가요, 안 가요? 일상생활 복귀 돼요, 안 돼요? 연말에 쇼핑 시즌 와요, 안 와요? 그 여러분들 정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뭘 사야 되겠어? 아, 지금 뭐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어쩌라고? 괜찮아. 그 돼요,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돼.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이 또는 종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저 위에 금덩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위험해 보이고 막 그래. 근데 가면은 금덩어리야, 무조건. 근데 길이 너무 머니까 아씨 막 네, 내리막길 갔다가 올라막길 갔다가 막 아씨 안 갈란다. 금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안 되겠다.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손해만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봐요.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은요, 내 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 실적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지. 왜? 많이 팔면.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지. 똑같은 거예요. 금융 섹터를 우리가 건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러면 왜 망설여? 왜 걱정해? 뭐가 문제지? 계좌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문제인데? 지금 내년도 시장 전망치를 3,400포인트로 보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나 말고, 네. 3,400포인트로 보더라고요. 코스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증권사에서 3,400포인트를 보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터무니없다 그러면 이 새끼들 뻥치는 거야. 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5만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목표주가 갑자기 40만원이래. 리포트가 나왔어. 40만원까지 올라갈 것. 이건 100% 뻥이야. 여러분들 많이 당했죠? LG화학 100만원대 150만원 갑니다. 그래 놓고 뻥치는 거 봤지. 삼성전자 200만원짜리에서 갑자기 400만원 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부터 계속 절었잖아. 뻥치는 거 봤죠. 터무니없이 높게 목표 주가를, 야, 이런 거 얘기해도 되니? 뭐 증권사 리포트 보시는 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터무니없다. 내가 생각해도 저거 우와 씨 지전 진짜? 그럼 지금 사도 100% 이상 먹는 거야? 다 물려요. 다 물립니다. 오버한다 싶으면 다 물리는 거야. 근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80만원짜리가 카카오였지, 그때 카카오.
카카오가 이게 약간 애매한 구간이었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요때였을까? 12만 원인가? 네. 요때쯤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았냐면 얘가 15만 원이래. 12에서 15 가는 거는 이거 쉬운 일이거든. 네. 왜냐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가는 거 뭐 해봤자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거? 네. 한 30% 올라가는 겨? 한 20% 올라가는 겨? 네. 그럼 이때 제가 종목 진단한 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고야. 고. 이거는 가는 겁니다. 목표 주가 달성시킬 겁니다. 왜? 가까이에 있거든. 얘들 자신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리포트를 써야 되긴 하는데 일단 자신이 없어. 그럼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자신감에 확 들어차 있으면 이 새끼들은 뭔가 뻥을 치는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약장수지. 네. 약장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상황 또는 뭔가 올라가니까 좋은 리포트 써주긴 해야 되겠는데 딴 사람들 막 들으면 안 돼. 막 좋은 약 있으면 나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비아그라 이런 거 막 먹었어. 근데 옆에 와서 막 물어봐. 아유 그 형님 그 뭐 효능이 어때요? 그러면 야 죽여 막 그러면 형 나도 하나만 줘. 막 이럴 거 아니야. 아 그 뭐 별로 효과가 없네.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지. 근데 나한테 막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바아그라 같은 게 있어. 바아그라가 한 100알 있는데 하나를 먹으니까 이거 힘도 못 쓰고 그냥 괜히 더 많이 혼만 났어.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약 먹었다며. 나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 동생들이 와가지고 그 형님 그거 먹으면 어때요? 야 죽여. 하나 줄까? 네. 똑같은 심리입니다. 네. 지들이 좋은 거면 안 뺏기려고 하겠죠. 근데 뭔가 좋은 얘기 써야 되니까 에이 뭐 얼마 못 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좋긴 좋네요. 뜨뜻미지근. 근데 지들이 팔아먹으려고 하면요. 와 죽입니다 여러분. 찌기네. 야 이걸 아직도 안 산다고? 목표 주가 세게 쳐주죠. 왜? 내 거 사가라고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항상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쁜 건 아니야. 네.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좋긴 좋은데, 꼭 마지막에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사적으로 달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너무 무리하게 오버하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오버하면 무리하는 거야. 어느 날, 남편이 딱 퇴근해가 문을 박차대서 하하하 여보 막 그러면서 막 그동안 힘들었지 막 이렇게 어깨도 주물려고 설거지 오늘 나한테 맡기라고 막 그러면서 막 평소에 안 하던 놈이 청소도 하고 막 물걸레질 하고 막 내 아양을 막 떨고 있어. 그러면 딱 잡아놓고 물어보라고. 너 이 새끼 무슨 사고 쳤냐? 돈이냐? 또 뭔 사고 쳤냐? 뭐 그런 거. 아니면 평소에 이제 막 그거 없어 딱 퇴근하고 들었는데 여봉 맛있는 거 끓여놨어 막 그러면은 뭐 샀냐? 네. 오버하면 무조건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따라가지 마. 같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뭔데? 물어보면 100% 나와. 네. 오늘 술 한잔 할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놓고 막 그러면 뭔데? 뭐 샀는데? 아까 홈쇼핑 보다가 막 가을인데 입을 옷이 없잖아. 그러면 장롱 열어보면 입을 옷이 꽉 차 있지. 이건 옷이 아니냐? 그러면은 네. 옷은 맞는데 입을 옷이 없어. 그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을만 되면 겨울만 되면 그래요. 장롱을 딱 열면 옷이 막 걸려 있어. 근데 입을 옷이 없어. 옷을 또 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홈쇼핑 틀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지금 경량 패딩부터 해가지고 뭐 후리스부터 해가지고 뭐 겨울옷들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바로 기어 나오잖아. 걔네들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름옷은 기껏 해봤자 5만원 6만원 3개월 무이자 할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5만원 30만원 6개월 무이자. 매출 무조건 올라갑니다. 옷 회사들 날씨 추워져요 안 추워져요? 겨울에 추워요 안 추워요? 물어보면 되잖아. 겨울에 요즘에 뭐 뽀글이라고 할까 이렇게 뭐 후리스인가 뭐 이런 거 막 유행한대더라. 네, 이게 뽀글이. 요거 못 사가지고 안달이더만요. 집안에 옷이 많은데 이 뽀글이를 또 사야 되겠다고 옷을 또 사는 거야. 유행 지나가면. 내년에는 뽀글이가 아니라 뭐 이렇게 직모로 되어 있는 게 유행한다. 밍크코트 유행한다. 그러면 내년에 또 밍크코트 사는 거야. 이 뽀글이 안 입는 거지. 야, 이게 옷의 소비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 누가 수혜를 볼까요? 누가? 겨울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음 달이면 입동이에요. 11월 7일날 입동입니다. 겨울이야. 이번 주 토요일날 상강. 서리가 맺힌단 말이야. 이제 추워진단 말이에요. 안 추워져요?
갑자기 여름으로 돌아갈까? 아, 그런 거 없잖아요. 해외여행 갑니까? 가죠. 가야 되겠지. 면세점 늘어나요? 늘어나겠지. 그럼 뭘 사야 돼? 우리 여행 갈 거예요? 여행 가지. 그럼 다 차박하나? 아니겠죠. 호텔 예약해야 되겠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만 매매를 하셔도 돼요. 얘네들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알고 가면 돼. 강원랜드요. 왜 이거 걱정하는 거지? 사놓고 어차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 걱정도 안 하겠지만, 네, 이거 왜 걱정해요? 사놓고 아이씨 못 올라가요. 아이 뭐 이상해요. 막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거 샀는데 뭐 물린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 물렸다. 코로나가 끝나면 실적이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지. 영업을 일단 안 하고 있다 영업을 시작한다 그럼 늘어나요 안 늘어나?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실적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 다 올라가겠죠. 그동안 실적 나빠서 내려갔던 건데 다 올라가야 되겠지. 카지노 관련주로 보면 뭐가 있어요? 롯데관광. 얘는 여행까지 있어. 여행하고 카지노하고 다 있어요. 국내 카지노예요. 네. 그럼 얘는 아직 못 올라가고 있네? 위드 코로나 돼요 안 돼요? 코로나 이후 상황이 돼요 안 돼? 와요 안 와요? 온다. 그럼 뭐 답은 나온 거 아니야.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카지노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다 그랬지. 하지만 외국인들 관광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겠지. 와서 카지노 해요 안 해요? 하겠지. 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주식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주식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씨 뭐 저런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계좌가 손실 나도 내가 하하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방법. 내 종목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얘는 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것이 약간 애매한 거 있죠. 내가 단타로다가 그냥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사가지고 요만큼 올라가서 먹고 한 5% 먹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물렸어. 이런 것들은 내가 애매한 거야. 다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잘 안 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안 온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다가 팔겠지. 근데 얘가 진짜 대박 터져서 막 올라가게 되면 열받겠지. 뭐 이런 거. 우리 현대바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코로나에 대한 약이 나와 안 나와? 백신이 나와 안 나와? 시도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마이너스 30%가 나와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되냐 안 되냐? 하냐 안 하냐? 가냐 안 가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500%가 나오고 600%가 나오는 거지. 그 이후에 나오는 핸들링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가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접근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나가 파라다이스 오늘 사야 되겠다. 사세요. 대신에 중간에 뭐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상하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릴 생각을 하지 마. 그죠? 왜? 한마디만 물어볼 거야. 그래서 외국인이 와요 안 와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부정하지. 애써서 부정을 해요. 아, 아니야. 아, 모르겠어. 근데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거.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투자의 정답이에요. 왜 자꾸 그런 투자와 멀어지고 있느냐면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지.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요. 지금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 괜찮아요. 물려도 괜찮아. 왜 물려도 괜찮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중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겠죠. 더 올라갈 거예요. 더 많이 갈 거라고. 지금 뭐 7만원 돼 있고 6만원대 돼 있고 막 그렇대지만 언제든 10만원도 넘어가고 더 많이 갈 거란 말이죠. 가요 안 가요? 가겠지. 그럼 왜 여기서 뭐가 걱정인데? 9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막 물려서 6만원대까지 왔어. 힘들지? 걱정되지? 근데 이것도 어차피 내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10만원도 넘어가고 15만원도 갈 텐데 뭐가 걱정인데? 뭐가 걱정일까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인 거지.
네.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투기란 말이에요. 투기. 도박하고 똑같아요. 오늘 밤에 베팅해가지고 오늘 밤에 따는 거. 도박은 게임이 단기적으로 끝나죠. 따닥 끝나버리죠. 한 판 끝나면은 잃고 따고가 결정되잖아. 투기야. 투기. 근데 항상 결론을 놓고 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 자, 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이트 딜러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술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술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안 마실 수도 있겠지, 물론. 네. 하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가 온다며. 그죠? 그러면 지금은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뭐 음식점 이런 데 다 지금 안 되지만 위드 코로나 오면 이거 다 무시되잖아요. 그럼 지금 술 한 병 팔리던 게 나중에 10병씩 팔리겠지. 내가 뭐 나는 이슬이 안 먹고 처음처럼을 마셔요. 뭐 C1을 마셔요. 뭐 무학을 마셔요.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술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요? 마셔야지. 그죠? 마셔라, 부어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네. 뭘 위메이드를 왜 사야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안 되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종목 그걸 물어보시면 안 되고, 위메이드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지. 위메이드를 왜 살려고 그래? 방송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지? 우리 승엽님은 방송을 또 다시 듣고 와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또 다시 되풀이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주식은 정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주식은 정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뻔하게 보이는 거. 내가 기업 분석이고 뭐고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뻔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냥 뻔하게 보이는 걸로. 대신에 많이 안 오른 거 위주로 가세요. 많이 올랐으면 내가 매수해도 거기서 더 많이 먹을 확률이 많지가 않아. 하지만 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접근하시라고. 여행주도 갖고 가시면 돼. 뭐 모두 투어든 하나 투어든 뭐. 네, 일단은 뭐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행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야지. 여행에 미친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 이미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 조금 뭐 이제 100%도 안 올랐잖아요. 이제 여행 수요가 좋아질 텐데 어떻게 되겠어? 여행 가요, 안 가요? 가겠지. 당장 내년부터 막 가기 시작할걸? 장난이 아닐걸요? 그러면 숙박, 레저, 뭐 도박, 뭐 여행, 항공 등등등 다 보면 지금 항공주 샀는데 물렸어요. 어쩌라고. 괜찮아. 비행기 탈 거야, 안 탈 거요? 탈 거잖아.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기업 분석을 어렵게 하면 뭔가 전문적인 것 같아 보이고, 자, 이 기업은 말이죠. 뭐, 이게 어쩌고저쩌고, 저게 저쩌고저쩌고, 막, 그 외부에서 뭐 들어오는 게 뭐 이러고 저러고, 막, 뭐 이게 뭐 어떤 방향에 쓰이고, 막, 알면 좋지, 알면 좋아. 알면 좋은데 내가 그걸 언제 다 분석을 하고 언제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위해서 또는 주식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여러분 리포트 쓸 거요? 여러분들이 뭐 그 전자회로 막 이 지금 반도체 산업 말이죠. 네, 3D 나노가 어떻게 되느냐면 적층세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고. 그거 뭐 알아 뭐 할 건데. 그럼 뭐 지금 뭐 미국의 뭐 유가 재고가 뭐 올라갔네 내려갔네. 그거 뭐 알아서 뭐 할 건데. 몰라도 돼요. 그냥 뻔한 것만 가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다 해봤자 리포트밖에 안 나와. 그잖아요. 여러분들 증권사에 취직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대? 주식 투자하려면 자격증 꼭 따야 되나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증권사 취직하실 거예요? 나는 증권사 취직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땄어. 그렇지만은 자격증을 땄지만 여러분들은 어때? 증권사 취직할 거 아니잖아. 그죠? 증권사 취직할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굳이 뭐 이렇게 영어로 된 것만 알아 필요가 없다고.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피터 린치지. 장바구니에서 보는 거.
와이프가 장을 보고 왔어. 뭐 샀니? 이렇게 받고, 야, 요즘 이거 어때? 잘 팔려?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사보자. 이거는 피터린 지식이요. 워렌 버핏이군요. 된다고 안 된다고, 간다고 안 간다고, 그거지. 그래서 햄버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코카콜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햄버거 먹을 때 코카콜라 먹어 안 먹어?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밥 안 먹어요? 뻔한 거 있잖아. 뻔한 거. 뻔한 거에서 기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먼저 들어갈 때 이거의 결과를 먼저 갖고 들어가세요. 결과. 지금 종목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CGV. 영화 보러 가요 안 가요? 영화 안 볼 거야 이제? 영화 안 볼 겁니까? 영화 보러 가야지 이제. 백신도 맞았는데 영화 보러 가야죠. 물론 팝콘 때문에 안 가신다는 분이 있긴 있어. 보러 가야지. 이 CJ ENM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이브 이런 거 마찬가지야. 하이브. 그래 하이브를 보자. 방탄소년단이 공연 한대잖아요. 콘서트 할 거 안 할 거요? 해야지. 그렇잖아요. 오프라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야지. 엔터 주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저 밑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아는 거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우리 단풍이도 아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거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들으니까 확실한 것 같지? 근데 혼자 하고 있으면은 아닌가? 아닌가? 그 생각. 확신을 가지세요. 왜 거기에 의심을 하지? 왜 의심을 해요? 왜? 뭐 때문에? 어째서? Why? 다 여러분 정답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정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못하는 것은 내가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1은 2. 맨날 성투사 계산 틀린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자체를 의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주식의 고점 시그널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그래서 지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게 답이야. 네. 경기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지금보다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경기가. 요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경기는 좋아집니다. 왜? 코로나를 극복하게 되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겠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고점일까요? 더 올라갈까요? 간단한 해답 아닙니까? 간단한 해답이잖아요. 경기가 고점을 찍을 때는 금리가 뭐 한 3, 4회 정도 인상이 된다거나 뭐 여기저기서 막 그냥 뭐 이렇게 고이는 그런 뭔가 이제 뭐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솔직히. 네. 왜냐면 개인들이 막 흥분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더 이상 가기 힘든 그런 실적이 더 이상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좋아진다며. 단 거 알고 있네요. 실적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실적 증가율이 나쁘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 3분기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82%요. 4분기 실적은요. 쇼핑 시즌 나오고 있는데 더 떨어질 일은 없겠죠. 코로나 상황 해소가 되면 일단은 더 가겠지. 미국이 금리 인상 한두 차례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고점의 신호가 조금씩 나오겠죠. 그때쯤 되면 주가가 몇 포인트 갈지 모르겠죠. 미국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S&P 500이 뭐 4,400? 4,500? 뭐 그런 정도 간단히 얘기하더라고. 지금 S&P 500 몇이에요? 내년도에 S&P 500이 아니 4,500이 아니라 더 많이 가는가 보다. 그죠? 네.
뭐 더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나오잖아요. 다우지수 신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무식한 겁니다. 네, 얘들 왜 올라가요? 얘들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미쳐서? 미쳐서? 정답은 있잖아요. 시장은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나에게는 행운이 되겠죠. 왜?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겁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대신에 더 빠지면 기분은 나빠질 수 있잖아요. 힘들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접근할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하세요. 나는 장기 투자자이냐, 나는 투자자이냐, 투기자이냐, 나는 도박을 하고 있는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생각 먼저 해보세요. 오늘 말씀 잘 하신 거야.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뭐냐?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투자입니까? 도박입니까? 여러분들은 빠진코를 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기업에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회사를 이제 동업을 하나 해서 만들었어. 근데 회사가 막 뒤에 처음 스타트니까 막 어려워요. 그냥 막 힘들어, 막 어렵고 막. 근데 이 친구놈이 같이 하다가 야, 회사 이상한 것 같아, 나 도망갈래, 나 안 할래, 그러고 확 가버려. 이런 애들은 필요 없어. 네, 어려울 때 같이 해줘야지. 어쨌든 나는 잘 될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그럼 가야지. 무모한 도전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 쟤네들이 어떻게 되면 참 좋겠다, 북한이 통일선언 해주면 좋겠다, 그걸 기다리는 그런 무모한 도전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대북주 별로 안 좋아해요. 북한이 뭐 통일, 뭐 종전선언 해주면 좋지. 근데 걔네들이 종전선언을 안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잖아. 지금 뭐 연락선 복구되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뭐 쌀 안 주고 뭐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에이 뭐 그러면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미사일 발사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밥 달라고. 그러나 불확실성은 그런 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생전에 통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지금 통일 수도 파주에 살고 있지만 한반도 통일을 보고 내가 파주에 산 건 아니에요. 네, 아시죠? 그거야. 그거 공기 좋아서 일로 온 거지. 겨울에 근데 너무 추워.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은 언젠간 죽겠지? 그런 거 말고요. 너무 멀리 가는 거 말고요. 한 1년, 진짜 길게 보면 한 2년, 그 정도 보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거리 투자니까 처음부터 왕창 실으면 안 되겠다, 조금씩 비중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고, 천천히 이런 계획을 짤 수가 있어. 그리고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비중이 적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있다라면 평단가의 조정도 할 수 있고 편안하잖아요. 또 믿음도 있고, 뭐 흔들리든가 말든가. 그리고 밑에서 사게 되면, 바닥에서 사게 되면 지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20-30%, 진짜 개떡같이 빠져보면 한 40%까지 빠지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거기까지 빠진 종목은 못 갈 놈들은 그냥 뒤져버리는 거고요. 회복될 때는 뭐 한 10% 20%씩 금방 올라와요.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금방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된 뼈대를 세우고 제대로 된 관점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거는요, 돈을 막 벌다가, 주식으로 돈 벌 때는요, 네, 돈을 막 벌다가 못 벌 때가 있어요. 상사도 그렇잖아요. 뭐 성수기 되면 잘 벌다가 비수기 되면 못 벌고 뭐 그렇잖아요. 못 벌 때가 있어. 이거를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요. 내가 살아있느냐 이거지. 오겐키 됐을까야. 네, 살아있습니까? 오겐키 됐을까? 안녕하세요. 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살아만 있으면 돼요. 살아만 있으면. 어차피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더 좋아질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100만원 잃어버렸다, 여기서 200만원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렸다, 그럼 200만원은 없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하신 분들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요. 제가 분명히 요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오픈 처음 할 때도. 지금 하시면 좋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었잖아. 지금은
작년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조정이 나가서도 사실 수익 조금 까먹은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계좌는 아직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마이너스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잘 참고 넘어가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투자예요. 이 구간을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어.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나의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손실을 이렇게 회복을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확정 짓고 나가 떨어지느냐. 이때는 옆에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뱁새 눈을 뜨고서 얘봐 맛있는 거야 아직도 주식해 그러면서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뱁새 눈 해가지고 헤이 내 주식하지 말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네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거 다 이겨내야 돼요. 다 이겨내야지. 이거 다 이겨야 돼요. 응? 눈 이렇게 찢어진 거 얼마나 못되게 생겼어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지 뭐. 그죠? 네. 심리. 주식은 거의 80~90% 정도가 심리에서 작용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뒤지게 못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이 구간이 90%요. 이 구간이 한 5%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올라가는 날은 이게 다 올라가요. 그럼 이 90% 동안 내가 뭘 해야 돼? 심리. 내 마음이 그냥 여기서 지옥과 천당이 아니고 지옥과 불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네. 어느 날은 지옥이고 어느 날은 불지옥이야. 하루에도 10번씩 팔까 말까 성추다 이 새끼 네, 도구 새끼 막 이렇게 핫도그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지. 네. 이것만 잘 지나가면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만 잘 가시면 돼요.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잖아. 여러분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 투자 뻔히 정해져 있는 답으로 투자하세요.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보일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패 없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건드리십시오. 꼭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난 정말 주식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막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이니까 그렇지, 초보니까.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했어? 네. 초보자를 위한 기초특강 준비를 했죠. 야, 이렇게 또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네. 시간도 다 됐어. 한마디 하고 가야지. 나도 홍보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성투사와 함께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기초 특강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참 쉽구먼. 네. 초보를 이탈하기 위한 방법. 5일 동안 19만 원이면 돼. 참 쉽구먼. 네. 3개월 연장은 이게 근데 있잖아요. 3개월 연장을 하게 되면 총 합쳐서 이제 수강료까지 119만 원이야. 근데 요게 딱 요 기간 동안에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긴 돼요. 근데 그냥 에이씨 귀찮아 하신 분들은 요거 3개월 연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성투자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가격 할인 언제 해줘요? 네,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5일 수강은 네, 특강만 들어야 되겠다. 참 쉽습니다. 19만 네, 19만 기억하세요. 19만 원이면 돼. 강의 내용은 주식 초보자는 왜 수익 내기 어려울까?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딱 앞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동영상 찍어놔서 하도 그냥 똑같이 말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네, 해놨어요. 어떤 내용들을 강의하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왜 수익 내기 어려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네. 내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 하는데 여기 주식 투자 어떻게 하겠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을 분석하는 거, 차트를 분석하는 거, 또 신뢰를 갖는 거, 그런 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고수익이 나는 그 패턴들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원금 회복할 종목 찾는 것까지 해서 해드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제 문자를 받으시고 리딩을 실제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 25일부터 29일까지 제 리딩을 받고 문자를 받으시고
뭐 그 중간에 이제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매수 문자도 받겠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종목을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포트폴리오도 좀 구축해보고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강 기간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저 특강 지금 1년 반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유료 회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유료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유료 회원님들은 그냥 요 특강을 그냥 계속 들으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 그냥 일주일 동안 특강을 들으시면서 리딩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부하면서 체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지금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요. 1662-2788이고요. 강의 얼마 동안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강의 그 기간 동안에 녹화 방송되어 있으니까 계속 보시면 돼요. 네. 정해진 강의 시간 놓치면 녹화 방송이 됩니다. 녹방이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자 받고 녹방 다 저는 항상 방송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답글을 입력해 드려야 되겠죠. 모든 강의는 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청취가 가능하세요. 야, 이렇게 실시간 답변 달아준다. 야, 괜찮네. 네, 등록됐대요. 됐나 진짜? 그렇죠? 성투사. 그렇지. 그럼 이제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게 뭐 쉬워요. 지금 보면 여기 노란색 단추 누르면 이렇게 떠요. 네. 19만 떠 있죠? 성투사 특강 19만. 그다음에 3개월 하실 분들은 119만 원에 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1개월 하시면은 네, 뭐 상관없지만 비싸잖아. 그러니까 3개월이 나을 거야, 아마.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8TV 사이트에서 참고들 하시고요.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시면 대문에 제가 설명해 놓은 특강에 대한 그 설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 뭐야 이게 뭐 이게 주식 강의야? 에이, 이런 거 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초보야. 돈 못 벌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국영수가 돼야 돼. 아시죠? 네, 국영수가 돼야 돼요. 내가 달리기를 잘하려면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목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내 종목에 대한 신뢰, 내가 주식 투자의 목적, 나는 이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거 정립이 안 되신다면 돈 벌기 힘듭니다. 계속 단타만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 좀 하지 마시고 정석으로 투자합시다. 제발 돈 좀 많이 벌자. 돈 좀 많이 벌고 손실 나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회복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네, 제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 그래 성투사 그놈이 그래도 말은 네 까불락거리는 것 같지만 말은 제대로 잘했네. 맞네. 그러면 성투사한테 쌀이라도 사게끔 뭐 하나 해줘야 되겠다. 가입해야지.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윈윈이야. 여러분들이 안 되고 나만 돈 버는 거 없어. 아시죠? 나는 일단 목표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길만 알려드립니다. 좋은 길, 포장되어 있는 길. 굳이 어려운 길, 가시는 불로 가지 마시고 느긋하게들 가십시오. 계속 잘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몸에 살이 좀 만든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렇게 가시고 너무 늦지 않게 오세요. 왜냐면 장이 많이 올라가고 나면 살 게 없어. 그때 되면은 막 파는 것만 구경하게 돼요. 장이 이렇게 조금 올라갈 똥 말똥 바닥을 잡을 똥 말똥 할 때 여러분들이 살 게 많은 거예요. 네, 아시죠? 끝물에 오시면 사실 뭐 그때도 살 거야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해요 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정 들어갔을 때가 더 좋은 거니까요. 네, 그런 것들 많이 확인을 하시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주식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주무세요. 보일러 틀고요. 네, 잘생긴 얼굴은 이만. 네, 선글라스 이제 벗어도 돼요. 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갈게요.